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녀작가TV의 모녀작가 딸 남영아입니다. 모녀작가 엄마 정미숙입니다. 이번 주부터 드디어 저희 책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은 저희 모녀작가가 왜 책을 읽고 작가가 되었는지 오늘도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보통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많이 싸우더라고요. 다른 집에 보면 보통 사람들은 서로 돈이 없어서 싸우는데 저희는 15년 동안 치킨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치킨집을 했어요. 그러다가 디디 치킨을 하게 되었는데 그 치킨을 하면서 저희 가족은 한 달에 순수익만 1,000만 원 정도를 벌어요. 그런데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행복하지 않았죠? 우리 왜 행복하지 않았지? 힘들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 저와 저희 남편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똑똑했는데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일찍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킨집을 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여기가 지금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 달에 순수익만 1,000만 원 정도의 저희가 매출을 올렸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치킨집을 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 일단 쉬는 날이 없어서 힘들었고, 그리고 언제 주문이 들어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가게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게 좀 힘들었지. 치킨집을 하면 보통 다른 사람들이 퇴근을 한 이후에 저희가 바쁘죠. 학교에서 애들이 6시쯤 끝나고 오면 그때부터 치킨을 먹기 시작해서 12시까지 바쁘고, 그리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다른 사람들이 쉬는 날 집에서 많이 치킨을 시켜 먹어요. 그런 날 저희는 이제 아침부터 보통 바빠요.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돈은 많이 버는데 그만큼 많이 힘들면서 몸도 좋아지지 않고 돈을 벌었는데도 뭔가 늘 가슴 한쪽이 허전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는 게 있는데, 결혼을 하고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엄마가 되고,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아빠가 되면 내가 없어져요. 그죠?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 목표가 너무 막연해. 그냥 돈을 벌고 행복하고 싶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치킨집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일이 서로 힘이 들다 보니까, 또 하루 종일 24시간 같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쁜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을 해주고, 나도 모르게 서로에게 이제 상처를 주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생에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면 남은 인생은 무엇로 채워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바로 독서였죠. 왜냐면 그것을, 제가 얻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 보통 멘토라고 이야기하는데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사실 멘토가 잘 없어요. 우리 영아 같은 경우에는 혹시 학교에 다닐 때나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멘토가라고 이런 사람이 멘토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 내 주변에 멘토가 있었냐고요? 응. 내 주변의 멘토는 언제나 엄마였죠. 근데 그 멘토가, 엄마는 내가 영화한테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때가 책을 읽고 난 때 후부터였다고 생각을 해. 그전에는 사실 엄마란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냥 이야기 들어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는 순간에 그게 아니구나. 왜? 얘네들의 꿈을 개발을 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엄마는 책을 읽으면서 알게 돼서 그 순간부터 엄마가 멘토였지 그전에는 그냥 엄마였지 멘토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뭐 이제 치킨 가게 끝나고 금요일쯤 되면 이제 다음날 학교 안 가니까 맨날 밤에 이제 뭐 치킨을 먹던지 하면서 이렇게 인생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엄마 아빠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번 주에 고민은 없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한 번씩 얘기해 줬잖아요. 그때 해줬던 얘기들이 나중에 대학교 갔을 때 교수님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고등학교 때 얘기해줬던 건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또 다시 겪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은 학교 생활이랑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르지. 이제 그때 또 엄마 아빠가 학교 다닐 때 그때 얘기했던 게 이런 얘기구나. 이제 그때 또 좀 많이 와닿았고. 근데 이제 직장 특히 이제 어린이집이 이제 힘든 이유는 보통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산단 말이야.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 많은 관계가 사실 얽히고 설켜 있는 데가 어린이집이더라고. 원장 선생님, 선생님들, 그 다음에 애들과의 관계. 근데 애들이 또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학부모와의 관계. 그런 관계가 무시 못 하더라고.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식구끼리도 사실은 그 관계가 배우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는데, 그런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겪는다는 거는 굉장히 실타래가 막 엉키는 것처럼 힘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책을 읽지 않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산다면 그 실타래는 계속 엉키면서 살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방금 들은 생각인데 학교 생활만 했던 사람들이 특히나 책도 안 읽는 진짜 사회 초년생이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어린이집 딱 들어갔는데 너무 많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그 직장에 일도 있잖아요. 서류도 그렇지. 있고 잔업도 많잖아요. 어린이집이. 그런 걸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렇지. 애도 안 낳아봤는데 그런 걸 다 겪어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린이집 교사는 좀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힘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어요. 그래. 근데 또 왜냐면 또 육체적 노동이 많기 때문에 또 나이 든 사람들이 하기도 사실은 또 힘들어. 맞아. 이게 약간 진짜 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약간 나이 든 선생님들이 확실히 잘해요. 학부모들과의 뭐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애들을 놀아주고 이런 체력적으로 보조를 해줄 때는 확실히 젊은 선생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돈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돈도 중요한데 목표가 돈은 아니라는 거지. 독서를 하면서 내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내 꿈을 찾았다는 거지. 맞아. 나도. 난 어릴 때부터 내가 동시 쓰는 걸 원체 좋아해갖고 내가 노트 2권도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동시로 노트 2권에다가 적은 적이 있어요. 근데 6학년 때 그 노트를 보니까 내가 너무 못 쓰는 거야.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조그맣게 있어서 내보고 그걸 내비두라고 했으면 내비뒀을 건데 내가 모르고 그거를 이렇게 옛날에 태워버렸어. 너무 못 써갖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너무 아쉽지. 맞아. 왜? 못 쓸 수밖에 없지. 그 어린 나이에. 근데 대신에 그 순수한 감정이 남아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은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제가 원체 글을 쓰는 걸 좋아하니까 항상
100일장이 열리면 우리 막내 아이를 데리고 100일장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동시를 쓴다든지 뭐 운문 글을 항상 쓰라고 했는데 막내한테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애들한테 다 이루고자 엄마들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엄마들이 꿈이 없기 때문에 내 꿈은 이래서 못했어, 내 꿈은 저래서 못했어, 이런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엄마들이 그것을 이제 애들한테 강요하면서 이렇게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맞아.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는 그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공부를 잘했는데 우리는 왜 해주는데도 공부를 못하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먹고 살기 바빴단 말이야. 우리는 이제 그거를 본 세대인데, 근데 요즘 애들은 이제 즐기고 웃고 약간 선진 문화를 받아서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집착을 하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시대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서 책을 보니까 요즘은 오히려 내가 이게 이렇게 하잖아. 뭐 블로그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시대를 따라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소통도 잘 되고 이제 서로 이해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꿈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애들한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멋있다. 그래서 책을 계속 읽고 책을 쓰고 싶었는데 결국은 책을 썼죠. 예. 그래서 이제 제 꿈에 막 제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애들이 보이지가 않아. 제 꿈을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또 맞아. 제가 책을 읽고 변하는 모습을 보고 애들이 엄마 이상해진다, 우리 엄마 자꾸 변한다, 말하는 것도 달라진다 하면서 애들도 자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영화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같이 책을 냈죠. 여러분도 책을 읽고 여러분의 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꿈을 찾아야 돼요. 꿈을 찾으면 진짜 세상이 달라요. 너무 재미있어요. 내가 두렵고 무서워하던 세상을 벗어나서 진짜 그냥 이 세상에서 놀이를 찾는 기분이에요. 내 꿈은 내가 찾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해서 찾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꼭 책을 읽고 여러분들의 꿈을 찾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사랑합니다.